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의사 양강우입니다. 네, 엄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종플루 감염 후 사망한 사망자가 또 발생하면서 이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독감 예방접종 관련한 뉴스를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며칠 전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서 최근에 벌써 사망자가 5명씩이나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 계절 네, 독감 그렇죠. 예방 주사를 맞고 사망자가 네. 5명이었죠. 그렇죠. 아직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요. 예. 네. 여러 군데에서 이번엔 독감 예방접종 맞아도 되느냐 이런 어떤 문의들이 좀 많은데요. 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뉴스 보시죠. 네. 평소 고혈압과 당뇨로 이렇게 치료를 받았고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받은 듯 그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어떤 그런 환자들이 독감 예방접종 후에 하루나 이틀이 지난 후 아니면 당일날 사망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 사례에 대해서 제가 우연히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었고, 저도 예전에 독감 예방주사의 부작용, 제가 접종을 해드린 분이 부작용이라고 주장하신 경우를 제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가지고 역학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기저질환 발생한 사망 원인과 예방접종의 인과관계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번에 발생한 일도 계속 조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해마다 사실 그런 보도가 있긴 한데, 최근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독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전체적인 건강을 생각한다면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보건당국에서 이번 독감 예방접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항상 매년 있는 네. 그런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부작용을 감수해야 되고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어떤 가설이 아니고 이 가능성이 좀 많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엔 지금 전국적으로 약 1,100만 명분의 독감 예방 접종 주사를 지금 확보를 해놨다,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는 1,400만 명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 300만 명분의 어떤 그 양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로 지금 놔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신종플루라든지 아니면 특히 독감 예방 접종에 관한 어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정말 열기가 뜨거울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65세 이상의 많은 어르신분들이 아침 새벽 6시부터 저희 보건지소에도 지금 새벽 6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말 그분들한테 모두 놔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보건지소에서 받은 물량은 딱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어르신들에게 놔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실무자들 네. 입장에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게, 저도 예방접종 사업을 해봤지만 우선 예방접종 대상자가 있잖아요. 지금 네. 자막으로 보이고 있는 네. 예방접종에 있어서 우선 접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먼저 놔드리고 나머지 분량 가지고 지역 주민들께 놔드려야 되는데 아마 올해는 더 심할 것 같아요. 원래 해마다 겪는 문제지만 보건소에 왔는데 아직은 건강하신 분이고 꼭 우선적으로 맞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놔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과 이제 민원인 간에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많이 발생하죠.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뜨거운 관심 때문에 아침서부터 6시서부터 줄 섰는데 상담 후에 지금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니까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오시라고 얘기하면은 아마도,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엄청난 항의들을 겪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그런 항의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선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그냥 물량만 할당해주고 일선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어르신분들 설득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은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뭐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예진 과정이 실제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그 작은 보건지소에 있었을 때도 한 200명, 300명 앞에 네. 줄을 서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제대로 예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환자분 한 분 한 분께 그 과거력이라든지 기저질환, 특히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그 보통 그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금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영유아들, 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이나 아니면은 심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계란 알레르기, 이게 계란으로 만들기 때문에 계란은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임신 초기에 좀 고열이 있다거나 그 예전에 이 예방접종을 같은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심하게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죠. 병력들을 잘 감별을 해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사망하신 분들 보면은 80세 이상의 노인분들, 그다음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주사를 맞고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서 아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500명씩, 1000명씩 줄을 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00명씩 그렇게 대규모로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들은 특히 주사를 맞고서 20-30분 최소한 안정을 취하시고 괜찮은지 보고 돌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리고 이렇게 줄 서서 맞는 거 이제는 좀 어떻게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의사하고 또 보건소의 일반 그 업무 보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경로당에서 줄 세워놓고 주사 놨고 하는 게 그렇죠. 최근에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게 뭐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은 물량을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주민 편의라는 미명하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가지고 우선 접종하시는 분들을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선적으로 놔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더 신경 써야지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네, 무조건 좀 빨리 소진하겠다라는 그런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건 좀 아쉽고요. 그나저나 주사 맞으셨나요? 저는 안 맞았습니다. 의료인인데 의료인은 좀 맞게 돼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의료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맞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 무료 봉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네. 뭐 맞아야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접종 기간이기 때문에 또 다음 달엔 또 신종플루 예방 접종 시작한다고 하죠. 네. 네. 아직 맞지 못하신 분들, 특히 이렇게 적응증에 속하신, 다시 한번 여기 나오죠. 적응증에 속하신 분들 꼭 한번 예방 접종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